수동 미션 때문에 르노마스터를 선택하기에 좀 꺼려지셨던 분들은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빨리 인증이 나서 많은 분들이 이 차량 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간부부입니다. 오늘은 바로 제 옆에 있는 차량인 아혼의 벤 550이란 차량을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차량이 국내 소비자분들이 정말 관심 있게 보실 만한 차량이라는 건데요. 그 이유는 국내 르노마스터를 베이스로 하는 모터홈이 많이 있지만 다 수동 미션인데 반해서 이번에 들어온 아혼 벤 550 모델 같은 경우에는 자동 미션이 적용돼 있어서 지금까지의 르노마스터 모터홈의 가장 큰 단점이었던 수동 미션의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하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분명히 관심 있게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현재 이 차량은 인증 대기 중인 차량이라는 것입니다. 인증이 현재 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리뷰는 그냥 이 차량을 소개하는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차량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인증이 모두 완료된 이후에 차량 구매를 플랜B RB 쪽에 문의를 해보시면 구매 가능하실 것 같고요. 인증되기 전까지는 플랜B RB에서도 구매 관련된 절차들을 전혀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문의 주셔도 구매하시는데 도움 받으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의 제작사인 아혼캠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머치 인포메이션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차량 제작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혼캠프는 그 로고만 보자면 단풍잎이 그려져 있어서 이 회사가 캐나다 회사인가 하실 수 있지만 실제 이 회사는 독일에 있는 회사고요. 독일에 있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또 특이하게 베이스 차량은 르노 차량만 사용하고 있는 회사라서 좀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를 보시면서는 독일 회사는 프랑스의 르노 차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퀄리티로 모터홈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보시면 재밌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차량의 가격과 재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이 차량의 예상 판매 가격은 8,980만 원입니다. 대부분의 유럽 모터홈들과 마찬가지로 옵션은 별도인 가격인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량의 가격과 관련해서는 늘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느껴지실 테고 어떤 분들에게는 비싼 가격으로 느껴지실 수 있을 텐데,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것은 좋지만 서로를 비방하거나 이런 것들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고, 서로의 다름을 또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차량의 재원과 관련해서는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량의 재원과 관련해서 눈여겨볼 부분은 엔진이나 이런 사양들은 국내에 판매 중인 르노마스터 차량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차량의 변속기가 수동 변속기가 아닌 자동 변속기가 적용돼 있다는 점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르노마스터 차량이 분명히 매력적인 차량이지만 국내 소비자분들이 르노마스터 차량을 선택하실 때 가장 꺼려지는 부분이 아마도 수동 변속기일 것 같은데, 수동 변속기를 힘들어하는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어느 분이든지 편리하게 운전하실 수 있는 부분 분명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차량의 이름인 벤 550에서 볼 수 있듯이 차량 전체의 길이가 5.55m 정도 되고 폭도 2m를 약간 넘어서는 수준이고 높이도 2.6m 정도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차 공간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주차하실 수 있고, 여행지나 맛집 등을 다니실 때도 어렵지 않게 주차하실 수 있다는 부분이 이 차량이 가지고 있는 큰 매력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은 기존 리뷰들과 다르게 가장 먼저 이 차량에서 살펴볼 매력적인 포인트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재원에서 말씀드렸던 자동 변속기가 가장 큰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살펴보실 부분은 안에 레이아웃인데, 기존 유럽의 6m 차량에 적용되던 스위블 시트와 뒤쪽 침실까지 있는 이런 레이아웃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는데, 공간 효율성을 상당히 좋게 해서 그 레이아웃 상에서도 두 분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게 쓸 수 있게 디자인되어 있는 부분 눈여겨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살펴볼 매력 포인트는 차량에 적용되어 있는 난방 시스템 자체가 트루마 콤비 D4를 사용하고 있어서 차량의 연료인 디젤을 그대로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가스를 충전해서 사용해야 되는 기존 트루마 시스템보다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번째 매력 포인트는 클래스 B 차량을 보실 때 눈여겨보셔야 되는 어떤 디테일들을 고려해서 설계하고 만들어졌는지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이 차량 리뷰 보시는데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차량의 전면부 살펴보겠습니다. 차량 전면부에서는 주간주행등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안개등 들어가 있는 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동승석 쪽 측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항상 조수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구독자이신 유태준님께서 조수석보다는 동승석이 올바른 표현이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동승석이라고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승석 쪽 측면 쪽에서는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앞쪽 타이어인데 225에 65에 R16C 타이어 적용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사이드 미러는 일반 미러, 광각 미러 같이 적용되어 있고, 거울을 조종하는 것은 안쪽에서 전동으로 하실 수 있고요. 접는 것은 이렇게 수동으로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동승석 쪽 문을 한번 열어보면 바닥에서 발판까지의 높이는 43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측면 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래쪽에는 전동 스텝이 마련되어 있는데 전동 스텝의 스위치는 안쪽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에 있는 스위치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전동 스텝이 인출됩니다. 전동 스텝은 이렇게 성인 남성이 올라가도 충분히 지지해줄 수 있을 만큼 튼튼하게 마련되어 있어서 쓰시기에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살펴볼 부분은 모기장인데요. 전체를 가려줄 수 있는 모기장이 기본적으로 제공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꺾이도록 되어 있어서 모기장이 전체 끝을 차지하고 있고, 차량 문을 닫게 되더라도 이 부분이 꺾여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잘 설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차량 출입구 안쪽으로는 이렇게 고무 밴딩 처리되어 있는 수납 공간이 있어서 간단한 물건들 여기 넣어두시고 밖에서 빼서 쓰시기에 좋게 되어 있고요. 전동 스텝 스위치고 나머지 조명 스위치들 여기 마련되어 있어서 밖에서 안쪽에 조명 끄시거나 하실 때도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상단으로는 툴레 옴니스터 3.5m 어닝이 기본적으로 제공되게 되고요. 아래쪽으로 LED 등도 마련되어 있어서 어닝 펴시고 저녁 시간에도 사용하시는데 불편함 없겠습니다. 네, 이제 후면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후면부에서는 상시 후방 카메라는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나중에 옵션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하단에 마스터라고 써져 있는 밑에 보시면 후진 시에 뒤를 볼 수 있는 카메라는 제공되고 안쪽에 모니터가 있기 때문에 후진 시에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뒤에 문을 열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문을 열어봤는데요. 문을 열 때 한 가지 설명드릴 부분은 클래스 B 차량 중에서는 이 문들이 180도 방향으로 활짝 열리도록 이 걸쇠 부분을 이렇게 빼서 옆으로 열 수 있도록 돼 있는 부분도 있는데, 벤 550 차량은 그렇게는 열리지 않기 때문에 이 상태가 최대 개방 상태라는 것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면 문 쪽을 보시면 양쪽 다 유리로 마감되어 있는 창이 있는데요. 뒤쪽 후면 침실 공간 쪽 양쪽 창이 없기 때문에 뒤쪽을 이렇게 유리 마감해놔서 밖에 경치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 상당히 좋아 보이고, 그리고 현재 보시면 이 창이 열 수 없는 타입이고 쉐이드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커튼이 마련되어 있어서 커튼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쳐주게 되면 뒤쪽 창으로부터 들어오는 빛들도 막아줄 수 있게 돼 있는 부분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플라스틱 사출 마감이 돼 있고 이 아래쪽에 합판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이 단열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좋아 보입니다. 후면 공간에서 볼 것은 이 공간인데요. 여기를 열어보면 이렇게 10kg 가스통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매력 포인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량의 난방 시스템이 차량 연료인 디젤을 그대로 사용하는 트루만 콤비 D4가 사용됐기 때문에 이 가스는 주방에 있는 버너 쪽에서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10kg 가스통이면 정말 긴 시간 동안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모터홈 운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스 충전이 참 번거로운 일인데 난방에 안 쓰고 가스 버너만 쓴다는 것, 이 부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가스 수납함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망으로 처리되어 있는 부분 보이실 텐데, 가스가 만약에 샜을 때도 밑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안전도 충분히 고려되어 있는 것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침실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양쪽은 다 설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웃밴 550에서 캠핑용 큰 짐들을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은 이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간 자체가 커서 짐 실으시는 데는 괜찮겠지만 6m 크기의 모터홈을 소유했던 사람으로서 자전거나 이렇게 큰 짐들을 수납하기 위해서는 침실 공간이 양쪽으로 이렇게 접혀져서 안쪽 공간을 전체를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제가 가지고 있었던 하이머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양쪽으로 접어지지만 아웃밴 550은 여기 열어봤을 때 이 밑부분, 이 하나가 전체 판이고 나머지 하나가 이쪽 부분 판이라서 이 전체를 다 드러낸다면 여기를 사용할 수 있겠지만 편리하게 이 공간을 드러내서 사용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 이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차량은 레저용품을 수납하셔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것 같고 2인 정도나 3인 정도가 여행하시면서 쓰시기에는 전혀 부족함 없는 차량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짐들이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줄 수 있는 가림막도 이렇게 제공이 되는데, 이것은 또 제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안쪽에서 뒤쪽에 있는 짐들 꺼내시기에 편하도록 이 부분 열어두셔도 사용하시는데 불편함 없을 것 같습니다. 좌우측에 있는 수납 공간들 살펴보면 동승석 쪽 이렇게 열어봤을 때는 안쪽 퓨즈와 이 부분들은 청소호수 드레인 쪽인데 제 선입견인지 모르겠지만 독일에서 만든 차량들이라 그런지 상당히 마감을 깔끔하게 해놓은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는 차량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80Ah의 AGM 배터리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추후 별도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 설비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환기등을 위해서 이렇게 구멍으로 뚫려져 있는 부분도 디테일하게 잘 설계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설비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작은 도어가 있는데요. 열어보면 차량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아온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수납 공간은 최대한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디테일들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운전석 쪽도 이렇게 문을 열어보면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차량의 난방 시스템 트루마 콤비 D4가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에 수납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외부 샤워기가 제공되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외부 샤워기는 여기에 있는 외부 샤워기 커넥터에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커넥터로 연결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동파에 있어서도 자유롭고 실내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동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공간이 작다면 작지만 또 그렇게 작진 않은 공간이라서 필요한 짐들 수납해 놓고 사용하시기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운전석 쪽 측면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뒤쪽에 보시면 한전인 입구 마련되어 있어서 전기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 유럽 모터홈이기 때문에 전기 관련 사양들은 나중에 구매하시게 된다면 인산철 배터리라든지 태양광 판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옵션 작업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옆으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일반 가스를 사용하는 트루마이터 배기구와 달리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배기구 자체가 트루마 콤비 디젤 모델들의 배기구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량에 적용되어 있는 난방 시스템은 트루마 콤비 D4라는 시스템입니다. 최대 난방 용량이 4kW 정도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차량 사이즈를 감안한다면 충분한 난방 용량을 제공해 준다고 보실 수 있고요. 트루마 콤비 가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가스 충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번거로운 부분인데 트루마 콤비 디젤을 적용했다는 것은 가스 충전의 번거로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정말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온벤 550에서 또 하나 칭찬하고 싶은 부분은 트루마 콤비 D4에 배기구를 5개나 마련해둬서 거실 공간 하나, 2열 시트 쪽 하나, 그리고 주방 쪽 하나, 그리고 화장실 하나, 그리고 뒤쪽 침실 공간 쪽 하나까지 해서 난방이 필요한 모든 곳에 배기구를 마련해뒀다는 부분도 유저들이 따뜻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한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 아온벤 550 모델을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입니다. 여기에 있는 카세트 토일렛과 옆에 있는 청수주 입구 보실 수 있는데 청수주 입구 이렇게 잠금 장치가 되어 있어서 이물질 주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 좋은 부분이고요. 옆에 있는 카세트 토일렛 같은 경우에는 데포드사의 17리터 용량의 카세트 토일렛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수주 입구와 카세트 토일렛을 살펴본 김에 이 차량에 적용되어 있는 물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수통 용량은 100리터, 오수통도 동일하게 100리터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카세트 토일렛 용량은 17리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카세트 토일렛 위치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저도 모터홈을 계속해서 리뷰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차량들을 제작할 때 이 부분이 지금 르노마스터 차량의 베이스 뼈대가 지나가는 부분입니다. 국내 제작사들에서 만드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제작상의 편의를 위해서 이 뼈대 쪽을 잘라내고 만들어낸 부분이 있어서 만들어진 차량들을 봤을 때 카세트 토일렛의 위치가 이 부분을 먹고 들어가는 경우도 보게 되는데요. 사실 그렇게 제작한다고 해서 뭐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차량의 뼈대를 다 살려서 강성을 최대한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뼈대 위쪽으로 공간을 마련해서 카세트 토일렛을 마련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들을 지켜서 차량을 제작했다는 부분도 아온벤 550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료주 입구 살펴보면 이렇게 차량문을 연 다음에 열 수 있는 타입이고요. 105리터 용량의 연료주 입구라서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내에서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거실 공간인데요. 보시다시피 스위블 시트가 운전석과 동승석에 적용돼 있어서 작은 차체지만 이렇게 네 분이서 둘러앉아서 편하게 쓰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 르노마스터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스위블이 안 되는 차량들도 많이 있고 독립 시트가 아니라 가운데 또 연결돼 있어서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 각각의 독립 시트고 이렇게 스위블까지 돼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2열 시트 공간 살펴보면 두 분이서 앉아 가실 수 있는 사이즈의 2열 시트 공간이고 운전석 조수석과 마찬가지로 직물 시트로 되어 있는데 색감 자체가 예쁘게 잘 되어 있고요. 2열 시트 공간이 또 앞보기 시트에 3점식 벨트까지 적용돼 있어서
있어서 편하고 안전하게 이동하실 수 있다는 부분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허벅지를 받쳐주는 부분 길이 자체가 45cm 정도 나왔는데 다른 유럽식 차량들에서 많이 봤던 47cm 시트보다 2cm 정도 짧은 정도라서 크게 불편함이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공간도 당연히 중요할 텐데 테이블 전체 사이즈를 봤을 때 이쪽이 좀 더 길고 여기는 짧은 사이즈로 돼 있고요. 이걸 이렇게 접을 수 있게 돼 있어서 지나다니실 때 또 편하게 쓰실 수 있고 접어놓고 쓰실 수도 있게 돼 있고요. 또 테이블이 활용성이 되게 좋은데 이 부분을 이렇게 확장하실 수 있게 돼 있어서 이렇게 테이블을 확장하시게 되면 좀 더 넓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 각도 조절을 해서 동승석에 계신 분들도 편하게 쓰실 수 있게 돼 있는 부분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테이블은 확장되는 것 외에도 또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각도를 주셔서 들어 올리시면 뺄 수 있고 원하시는 위치에 이렇게 걸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 다리 자체가 또 접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면 이 다리 밑부분을 이렇게 접어주시면 이 밑에 있는 레일이 있는데 여기다가 연결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 나면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쿠션 이거를 여기에 이렇게 맞도록 끼워 주시고 여기 또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판넬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테이블을 끼워 주시고 추가 제공되는 쿠션을 올려주시면 침대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침대 변화를 했는데요. 길이 방향으로 1.75m 정도 되고 폭이 1.06m 정도 됩니다. 사실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것 같지만 이 침대 변환 자체가 처음 뜯어보는 쿠션이고 이 판넬도 찾느라고 엄청 오래 걸렸는데 꼭 보여드리겠다는 일념으로 한번 만들어 본 거니까 잘 봐주시고요. 한번 누워 보겠습니다. 이렇게 성인 남성 한 명이 누웠을 때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만한 공간이고 이 부분을 확장했을 때 과연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누워보고 해보니까 이 부분은 한 분이서 주무실 때 그렇게 불편하지 않게 잘 쓰실 수 있겠다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은 아까 외부 설명드릴 때 일부러 설명을 안 드렸는데 여기 외부에 이렇게 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걸어서 사용을 하시면 외부 식탁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도 세심하게 잘 설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상부장인데요. 상부장은 이렇게 눌러서 여는 타입이고 위로 올려주시면 그렇게 크지도 작지도 않은 사이즈의 상부 수납장이라서 필요한 물품 수납하실 수 있고 경첩 자체도 이렇게 부드럽게 닫히는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고급스러운 감각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낮이라서 잘 보이진 않지만 위쪽으로 이렇게 간접 조명 등 마련되어 있고 상부로 조명 하나가 있어서 바로 밑에 쪽 테이블 비춰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식 창 마련되어 있어서 이렇게 모기장과 쉐이드 모두 마련되어 있고요. 원하시는 만큼 열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창도 마련되어 있는 것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상부로는 이렇게 40x40 사이즈의 해키창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열어서 환기시켜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평소에는 이렇게 햇빛도 들어올 수 있게 돼 있고 모기장과 쉐이드까지 모두 마련되어 있어서 필요하실 경우에는 닫아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 거실 공간을 낮 시간에는 밝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해키창도 좋아 보입니다. 거실 상부 수납함 옆으로 보시면 12V C가잭 단자와 USB 단자 마련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12V 단자가 저기 있다는 것은 TV 설치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브라켓식 설치가 가능할진 모르겠지만 만약에 된다면 앞쪽 운전석과 조수석 공간에서 TV 보실 수 있도록 돼서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거실 공간 살펴보면서 또 말씀드릴 부분은 운전석, 동승석 쪽에 유리를 가릴 수 있을 만한 것이 프라이버시를 위해서나 단열을 위해서 분명히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단열 처리되어 있는 유리창 가리개가 있어서 이 유리창 가리개들을 앞쪽에 붙여서 사용하시면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라든지 단열을 위해서든지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이 유리창 가리개 같은 경우에는 아온에서 상부에 이렇게 작은 공간이지만 수납 공간을 만들어둬서 이렇게 넣어서 수납해서 다니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제 주방 공간 살펴보겠습니다. 아온벤 550의 주방은 차체 크기에 비한다면 큰 사이즈의 주방이 마련되어 있고 수전 그리고 싱크볼 그리고 2구 가스버너 마련되어 있고요. 싱크볼 옆쪽으로는 이렇게 부족한 주방 공간 확장할 수 있는 확장 판넬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접으실 때는 밑에 있는 레버 2개만 당기시면 편하게 접으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도 사용하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주방의 싱크볼 살펴보면 상당히 크고 깊은 싱크볼이라서 사용하시기에 좋아 보이고 이 공간을 조리 공간으로 사용하지 못하면 조리 공간으로 사용할 공간이 별로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상판 덮개를 제공하고 있고 이 공간을 조리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싱크볼 옆쪽으로는 2구 가스버너 마련되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은 이 가스버너가 이렇게 덮개식으로 덮어서 사용할 수 있는 곳이면 이것도 조리 공간으로 쓸 수 있을 텐데 항상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버너라는 것이 약간의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싱크볼과 버너 앞쪽으로는 이렇게 아크릴로 되어 있는 가림막이 있어서 음식하실
사용하실 때 음식물 튀거나 설거지 하실 때 물 튀거나 하는 부분들도 막아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잘 설계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상부로 이렇게 수납장 마련되어 있는데 그렇게 깊진 않지만 양념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수납해 놓고 사용하시기에 좋아 보이는 수납장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납장도 이렇게 부드럽게 닫힐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방 하단에 수납함은 3개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열어보면 깊이 자체는 깊지 않은데 그래도 넓은 크기의 수납장이고 소프트 클로징 기능도 이렇게 제공이 되어 있고, 3개의 수납함 다 열어보면 가장 밑에 수납함은 좀 깊은 크기의 수납함이라서 냄비 같은 건 놓고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주방 하단에는 도메틱의 70L 냉장고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12V DC로 작동하는 냉장고고 상당히 고급 냉장고인데, 보시면 양쪽 모두 왼쪽 그리고 오른쪽으로 모두 열 수 있는 냉장고입니다. 이렇게 양문형 냉장고는 좀 고급 냉장고인데 주방 공간 사용하실 때 아주 만족스러운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화장실 및 샤워실 공간 살펴보겠습니다. 화장실 및 샤워실 공간의 도어는 이렇게 템버 도어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 템버 도어는 공간 활용성의 측면에서도 좋고 습기에도 강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잘 적용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화장실과 샤워실 공간은 작은 차체에서 정말 많은 아이디어로 잘 꾸며져 있는데, 디테일을 보여드리기 전에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만한 부분은 높이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제 키가 176 정도 되는데 머리 위로 약간의 공간이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키가 180이 넘어가신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밑에 지금 나무 발판을 하나 대놨는데 이걸 좀 빼시고 공간을 좀 더 늘리시던지, 190 정도 되시는 분들은 아예 이 공간을 열어서 사용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라서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와 비슷한 키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크게 불편함 없이 샤워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샤워기 마련되어 있고요, 이렇게 아크릴로 된 도어가 있는데 아크릴로 된 도어를 이렇게 닫아주시면 이렇게 분리된 공간으로 샤워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샤워실 공간 한번 보면 이렇게 성인 1명 정도는 샤워하실 만한 공간이 충분히 나와서 샤워하시는데 큰 불편함은 없으실 것 같고요. 아래쪽으로는 배수구 마련되어 있고 나무 발판까지 있어서 물 빠짐에 있어서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아크릴로 된 도어는 여기 손잡이가 있어서 이렇게 당겨서 열어주셔서 평소에는 고정시켜 주시면 되고요. 아크릴 도어 안쪽으로는 이렇게 접이식 세면대와 카세트 토일렛 마련되어 있는데요, 접이식 세면대는 이렇게 눌러서 열어주시면 작은 차체임에도 불구하고 세면대 사이즈가 충분히 커서 사용하시기에 좋고, 또 접어두시면 공간 차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로 잘 만들어져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카세트 토일렛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90도로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볼일 보실 때는 90도로 돌려서 용변 보시고, 용변 보신 이후에는 이렇게 다시 안쪽으로 돌려놓은 상태에서 아크릴 도어를 잠궈 주시면 공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세트 토일렛 위쪽으로는 이렇게 수건거리 마련되어 있습니다. 휴지거리,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및 샤워실 공간은 작은 공간을 정말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아이디어들을 넣어놨고, 그런 부분들이 정말 만족스러운데, 아쉬운 점을 꼽으라고 한다면 절대적인 공간 자체가 작기 때문에 수건들을 수납한다든지 이런 물품들을 수납할 만한 공간이 없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온에서는 아까 보여드렸던 수건거리, 그리고 안쪽에 작은 수납 공간이라도 다 만들어 두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들을 충분히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네, 이제 후면 침실 공간 살펴보겠습니다. 후면 침실 공간의 공간에 관련된 것은 조금 후에 보여드리기로 하고, 개인적으로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후면 침실 공간을 이렇게 분리해 줄 수 있을 만한 커튼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습니다. 컨트롤 판넬도 앞에 있기 때문에 밤에 여기서 불빛이 나올 수도 있고, 앞쪽에서 사람이 생활할 때 공간을 분리시켜 줄 수 있으면 좋은데, 제가 사용했던 하이머 액티브 샌디 같은 경우에는 이곳에 커튼이 있어서 공간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좋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커튼이 없어서 그 부분은 약간의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닥에서 침실까지의 높이가 꽤 높은 편인데 대부분의 클래스 B가 동일한 상황이고, 그래서 휴대용 접이식 발판 같은 것들을 구비하셨다가 놓고 올라가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면 침실 공간을 좀 더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뒤쪽에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아온사에서 명시하고 있는 뒤쪽 침실의 사이즈는 191cm에 136cm입니다. 제일 긴 곳 쪽 길이는 136cm가 맞는데요, 와서 보니까 안쪽 욕실 공간 쪽으로는 길이가 좀 짧아져서 120cm 정도가 나오는데, 저처럼 좀 덩치가 있는 분들 두 분이서 주무시기에는 넉넉한 공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두 분이 누우실 수는 있고 날씬한 분들 두 분이라면 여유롭게 주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길이도 191cm인데 한번 누워보면
176cm인 제가 누웠을 때 머리 쪽으로 이 정도 공간이 또 남는 거 보실 수가 있고, 저 정도 크기의 분들이라면 큰 무리 없이 주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럽 제조사들의 모터홈 중에서 좋아하는 부분인 매트리스를 두껍게 제공해주는 부분에 있어서도 12cm 두께의 매트리스라서 누웠을 때 확실히 편안한 느낌이 있다는 것, 이 부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침실 공간 양쪽 벽으로는 창이 없는 대신에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포켓들을 만들어둬서 필요한 물품들 넣으시기에 좋고요. 상단 수납함도 부족하지 않은 공간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필요한 물품들 수납하시는 부분 좋아 보입니다. 반대편 동승석 쪽에도 이렇게 큰 포켓들 마련되어 있어서 수납하실 수 있고, 아래쪽으로는 독서등 2개 마련되어 있고요. 상부 수납함이 상당히 큰 사이즈의 수납함이라서 이 부분에도 물품들 많이 수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침실에 앉았을 때 헤드룸 공간도 충분한 편이라서 앉아서 생활하시는데 불편함 없고요. 이렇게 나와서 바깥 경치를 보신다고 했을 때도 머리 쪽에 걸리는 부분이 없어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침실 쪽 메인 등 마련되어 있고, 또 뒤쪽으로는 해키창 마련되어 있어서 열어서 사용하시면 환기시키실 때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차량에 에어컨을 설치하거나 맥스팬을 설치한다면 이 부분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또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침실 공간에는 이렇게 옷장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열어서 보시면 옷들 수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 밑에 쪽에는 이렇게 판넬이 제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제거하시고 나면 긴 옷들도 걸어서 수납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컨트롤 판넬 보여드리겠습니다. 컨트롤 판넬은 주방 상단 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컨트롤 판넬은 터치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손을 갖다 대면 이렇게 켜지게 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하나하나 보면 워터펌프, 그리고 외부 등, 그리고 실내 등, 그리고 내부 온도 확인하는 거 있고요. 청소호스 게이지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캐빈 쪽 배터리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차량 쪽 배터리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전원 버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으로는 차량에 적용되어 있는 트루마 콤비 D4의 컨트롤 판넬 부분이 마련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운전석 쪽입니다. 운전석 쪽에 시트 보여드릴 텐데요, 직물 마감이 되어 있는데 느낌 자체는 좋은데, 국내 소비자분들 가죽 시트 좋아하실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쉽다고 느껴지시겠지만 디자인이나 착자감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시트가 정말 좋은데 조작성이 너무나 좋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가지 조작 부위를 이렇게 돌리는 다이얼 방식이 아니라 하나하나 다 레버로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 있는 레버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가장 앞쪽에 있는 것은 각도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시트를 앞뒤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뒤쪽에 있는 이 부분은 등받이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좋은 것이 이 앞쪽에 있는 레버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는 이렇게 잡아당겨서 하게 되면 이 부분을 앞뒤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편안하게 앉고 싶으시면 이렇게 앞쪽으로 빼시면 되고, 운전하실 때 좀 더 체형에 맞춰서 뒤쪽으로 빼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또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 다른 차량에서 본 적이 없어서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여기에 있는 레버를 당기게 되면 이렇게 스위블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레버 하나만 당겼을 때 정말 쉽게 스위블이 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본 차량들 중에 스위블에 있어서는 가장 편리하게 돼 있어서 그 부분 정말 인상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에 앉았을 때 헤드룸 자체도 상당히 여유가 있어서 키 크신 분들도 불편함 없을 것 같고요. 스티어링 휠의 텔레스코픽 같은 경우에는 앞뒤로 빠져나오는 것은 안 되고 아래 위로 각도 조절은 될 수 있게 돼 있어서 이 부분도 조절해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차량 운전석 살펴보면 스티어링 휠 쪽에 왼쪽에는 속도 설정처럼 보이는 버튼 마련되어 있고요, 옆쪽에는 R5라고 적혀 있는데 사실 어떤 버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구매를 하신다면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좌측에 RPM 게이지, 우측에 속도 게이지 마련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가운데는 트릭 관련된 정보들 나와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도어 쪽으로는 윈도우 버튼이 있고요, 사이드미러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 달려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상단으로는 컵홀더, 그리고 짐들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에는 블루투스 지원하고 MP3 연결할 수 있는 오디오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에는 비상등을 비롯해서 주행 관련된 버튼들 마련되어 있고, 수동 공조 장치 마련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차량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자동 변속기 들어가 있는 것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12V 시가잭 단자 있어서 핸드폰 충전을 하신다든지 사용하실 수 있고, 옆으로 또 공간이 있어서 핸드폰 같은 거 올려놓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행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모텀 리뷰하면서 주행 리뷰를 할 기회가 별로 없는데 오늘은 또 주행 리뷰를 허락을 받아서 이렇게 운전을 해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자동 미션이랑 좀 다르게 수동 기반인 자동 미션으로 알고 있어서 느낌이 어떤지 한번 보기 위해서 주행 리뷰를 해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동 차량들이랑은 완전히 다르게 당연히 클러치가 없기 때문에 자동 변속기 운전하듯이 악셀을 밟으면 쭉 주행하는 느낌 자체는 불편하지 않고 운전하기에 상당히 편하게 돼 있는데,
있는데요. 다만 1단에서 2단 넘어가고 2단에서 3단 넘어갈 때 뭔가 울컥울컥 하는 느낌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시트로엔 차량을 렌트해서 운전해봤던 적이 있는데 그것도 수동 기반 자동 변속기라서 이런 느낌이었는데, 사실 운전을 하다 보면 이런 주행 질감 자체가 이질적이지 않게 되고 불편함 없이 탈 수 있는 느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주행을 계속 해보니까 초반에 자주 변속이 있을 때 울컥거림을 제외한다면 아주 편하게 운전할 수 있고, 차량 길이 자체가 5.5m다 보니까 제가 큰 차량들도 여러 번 운전을 해봤는데 모터홈 운전하는 느낌이라기보다 보통 승용차 운전하는 느낌에 거의 가까울 정도로 차체 크기 자체가 작다는 것이 운전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수동 미션 때문에 르노마스터를 선택하기에 좀 꺼려지셨던 분들은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빨리 인증이 나서 많은 분들이 이 차량 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온벤 550에 대한 리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을 드리면 아온벤 550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저분들이 르노마스터 선택에 있어서 망설이게 됐던 이유인 수동 변속기에 대한 문제를 자동 변속기를 적용함으로 인해서 해결해줬고, 그 부분이 가장 큰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5.5m 밖에 안 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레이아웃을 상당히 매력적으로 만들어뒀고 공간 활용을 상당히 잘해서 이런 컴팩트한 차량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분명히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차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방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가스 충전에 번거로움이 있어서 트루마 콤비가 적용된 차량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아쉬움들이 있었는데, 트루마 콤비 D4가 적용됨으로써 차량의 연료를 같이 사용해서 가스 충전에 대한 번거로움을 없애줬다는 부분, 그리고 2인이 여행하기에 가장 좋은 차체지만 이 거실 공간 침실 변환 자체가 생각보다 상당히 편한 공간으로 변환이 돼서 3인 정도까지는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부분도 개인적으로 놀라우면서 만족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들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차체 자체가 절대적인 공간 자체가 작기 때문에 큰 캠핑용 짐들을 수납하시길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욕실에도 수납 공간이 많이 있길 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조금의 아쉬움이 있을 것 같고요. 사소한 것이지만 침실 공간을 분리해주는 커튼이 적용되지 않은 부분들, 약간은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클래스 B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매력적인 차량을 오늘 리뷰를 한 것 같은데, 이 차량이 정말 인증까지 잘 마무리돼서 꼭 판매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만약 인증이 잘 마무리된다면 그때 또 아온벤 550에 대한 소식들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분명히 길었을 텐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